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쭌삼초원입니다. 자, 오늘 강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험 대비 잘하고 있나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시험 결과 무조건 잘 나오게 돼 있으니까 본인을 스스로 믿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중국 국가들 중에 최고 안습인 국가, 대체 이 나라는 뭐 하는 국가인지 모르겠는 국가, 수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언제 들었죠? 그죠? 살수대처 때 나왔던 그 중국 수나라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 단원에서 우리가 위, 진, 남북조 시대를 삼촌이 수업을 했고 지금 수나라를 수업한다. 그죠? 자, 왜 이렇게 순서가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누가 통일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근데 통일은 통일인데 앞에 한번 중국 통일했던 나라 있죠. 진나라 있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중국을 무슨 통일했다? 재통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쉬어가는 코너나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왕도 2명밖에 안 나와요. 무슨 황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국사 때 이미 한번 봤었던 문제와 양제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 사람들을 수문제라고 부르고 수양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문제, 양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양이에요. 문양 순서가. 자, 이 문제는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자, 재통일을 했으니까 일단 나라에 이제 갈라져 있던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냈으니까 중국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집권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중앙 집권화에 대한 욕심을 많이 냅니다. 삼촌 지금 이번에 엄청 널널하게 쓰죠. 쉽게 말해서 수나라는 내용이 거의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중앙 집권화 하려면 힘을 누구한테 다 모아야 되겠어? 그렇죠. 왕한테 다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한테 시비를 걸어서, 그쵸,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까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왕은 북조에서 했던 제도들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자기들한테 맞게끔 수정을 하는데, 첫째, 토지제도 있었죠.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 그게 무슨 제를 실시한다? 균전제를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거에서 가지고 와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왜 우리 관리들을 추천을 받아서 했던 구품중정제 있었잖아요. 그거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수나라 때부터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수 문제는 관리를 문제를 내서 시험을 쳐서 뽑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 쳐서 뽑는 걸 무슨 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과거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균전제, 과거제 이거 두 가지를 실시합니다. 문제는 문제를 내서 관리를 뽑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수 문제의 업적 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때도 왜 수 문제 말고 수 양제 때 이제 고구려한테 제대로 얻어 터지잖아요. 살수대첩. 그러면 수 양제 업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강의 포안이 들었는지 전부 다 관련된 게 강 얘기예요. 이 양제는 제일 처음에 뭐를 하냐면 대운하라는 걸 건설합니다. 운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운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토목공사입니다. 우리 토목공사 이야기 어디서 들은 적 있지 않나요?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만리장성, 아방궁, 자기 무덤인 여산능 이런 거 토목공사하다가 왜 진승 5강해난 터져가지고 나라 망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왔던 토목공사랑 같은 토목공사입니다. 같은 의미의 공사예요. 자, 이 대운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봤더니 아까 삼촌이 앞단원 설명할 때 위진남북조 설명할 때 왜 중국에는 큰 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황하강이랑 그죠, 양쯔강. 중국 지도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강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위쪽에 무슨 강이 있고 이 위쪽에 황하강이 있고 이렇게 있고 밑에는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자 장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명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자, 이 위쪽은 우리가 황허강 쪽이고 지명으로는 황하강이 있는 북쪽이다. 그래서 화북지역, 중국어로 화베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강 장강이라고도 부르는 양쯔강, 이쪽 지역을 한강 밑에처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강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대운하는 어디에다가 건설을 했냐면
이 황허강하고 양쯔강 있죠. 이 황허강하고 양쯔강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모양이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요게 우리가 대운하의 모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대운하를 건설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는 북쪽 따로 놀고 남쪽 따로 놀았었는데 큰 강을 중간에 물길로 연결을 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물자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죠?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운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보면 위쪽에 있는 무슨 지방과 화북 지방과 밑에 있는 어느 지방, 그렇죠? 강남 지방의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물자 유통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아도는 남쪽의 물품들이 어느 쪽으로 북쪽까지 갈 수 있으니 경제적 밸런스들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운하가 중국의 아주 큰 경제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제라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이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원정으로 유명하죠? 고구려 원정으로 유명합니다. 갔다가 무슨 대첩으로 죽도록 얻어맞죠? 그렇죠. 살수 대첩으로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양제 때 했던 이 삽질, 대운하와 고구려 원정, 이거 두 개가 원인이 돼가지고 수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수양제의 업적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가 수양제가 나라를 말아먹게 된 원인인 멸망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러면 수나라 끝난 거예요. 수나라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수나라 암기하고요. 그 뒤에 진짜 큰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바치한 나라 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암기하고 다음 나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수나라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라는요 별거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수, 문제, 양제 이 두 명의 황제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로 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무슨 통일했다? 그렇지, 재통일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땅을 나누어주는 제도인 무슨 제도 똑같이 가져가고요. 그렇죠, 균전제 똑같이 가져가고요. 자, 문제가 문제를 내서 관리를 뽑는다고 했어요. 문제가 문제를 내면 시험을 치는 거잖아. 우리 시험 쳐서 관리되는 거 무슨 문제? 그렇죠, 과거제 실시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양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업적이자 동시에 나라를 말아먹은 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대운하. 그래서 첫 번째는 대운하인데, 대운하는 화베이 지방에 있는 황허강과 밑에 강남 지방에 있는 양쯔강을 연결해서 어느 지방을 연결해주면서, 그렇지, 화북과 강남 지방을 연결해주면서, 자, 무슨 유통이 가능했다? 물자 유통이 가능했다. 경제 교류가 실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제 때 어느 나라 원정을 과하게 했다가, 그렇지, 고구려 원정을 과하게 했다가 살수대첩으로 쓸려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나라 단원이 끝났어요. 수나라는 사실 별거 없죠. 그죠? 수나라에서 그러니까 점수 미스 안 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